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25라운드 경기 역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최대 빅매치는 토트넘과 첼시의 런던 더비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2월 26일 밤 10시 30분에 킥오프합니다. 토트넘은 현재 뉴캐슬을 제치고 4위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 경기 승리 거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맨유하고 뉴캐슬이 리그컵 결승전을 치르거든요. 예. 물론 뭐 뉴캐슬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고 또 이제 이것까지 더하면은 두 경기를 더 치른 상태가 되긴 하지만은 승점을 벌리게 된다면은 뉴캐슬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쫓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 덜 치른 경기들이 있어도 아무래도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상대가 위에 올라가 있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되니까 특히 토트넘이 첼시와의 경기까지 이겨버리면 승점 차이가 4점이 되거든요. 그렇죠. 즉 못 치는 경기가 두 경기 있다고 치더라도 그걸 한꺼번에 치를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결국엔 뉴캐슬이 최근에 또 승점을 많이 잃고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토트넘이 4위를 굳힐 수 있는 경기다. 네, 뭐 물론 뉴캐슬도 기마랑이스가 이제 징계로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하락세가 시작을 한 거긴 하거든요. 거기다 기마랑이스가 이제 복귀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좀 올라올 가능성은 있더라도 승점 4점 차를 벌려놓으면은 그러면 이제 뉴캐슬이 쫓기게 되는 거죠. 심리적으로 상당히. 예, 25라운드 일정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한국 시간으로 2월 25일 토요일 새벽에 먼저 풀럼과 에버튼이 경기를 치르고요. 2월 26일 밤 0시에 에버튼과 아스톤 빌라, 리즈 대 사우스햄птон 그리고 레스터와 아스날의 경기가 있는데 아스날이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긴 하지만 또 레스터 시티가 최근에 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아스널도 뭐 쉽게 뭐 볼 수 없는 경기고 또 맨시티는 본머스와 원정 경기 치르고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리버풀은 크리스탈 팰리스와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라바오컵 결승전은 2월 27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맨유와 뉴캐슬의 경기로 펼쳐지게 됩니다. 우선 이번 경기도 토트넘은 콘테 감독 없이 치릅니다. 스텔리니 감독 체제로 이제 칠 예정인데 뭐 스텔리니 감독 안에서는 현재 6전 전승을 달리고 있는 거죠. 임시 감독 체제에서 인테르 시절의 3승 그리고 또 이제 토트넘에서 3승 그리고 토트넘에서의 3승은 다 중요 순간마다 나왔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챔피언스리그 16강을 확정짓는 마르세유하고의 조별리그 최종전이 있었고 또 이제 맨체스터 시티하고의 경기가 있었고 그 2연패를 끊는 또 중요한 승리가 있었던 거였죠. 웨스트햄전과 맨시티전 모두 또 무실점 승리였다는 점에서 콘테 감독 체제에서 안 좋았던 부분들을 다 개선해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결과도 결과지만 이게 뭐 결과만 그럴 경우에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표본이 작잖아요. 경기 내용이 좋아졌다는 게 좀 고무적이죠. 물론 웨스트햄이 상당히 뭐 지지부진한 경기를 펼쳤다라고 하더라도 토트넘이 그래도 뭐 기대 득점이라던가 기대 위협이라던가 이런 거에서 다 앞서는 뭐 완승을 거둘 만한 경기였었고요. 이런 경기 내용 자체가 잘 안 나왔었잖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올라갔다라는 거. 그 토트넘은 항상 보면은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상대 진영에서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편이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그렇게 했었다라는 게 다른 부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교체로 나온 웨스트햄전이긴 했지만 또 교체 출전했을 때 좀 날카로운 모습도 나왔고 케인 선수와 시너지도 좋았다. 반면에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두고 지금 최악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2023년 들어서 성적 자체가 완전히 엉망인 거거든요. 2023년에 공식 대회 1승 3무 5패 최소 승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식 대회로 따지면요.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로는 뭐 승리가 없는 팀들이 리즈라던가 있거든요. 하지만은 공식 대회로 따지면은 첼시가 가장 안 좋은 데다가 최근 5경기 3무 2패로 승리가 없죠. 거기다가 더 큰 문제가 10경기에서 팀 득점이 4골이 전부예요. 노팅엄 포레스트전 1골, 그리고 풀럼전 1골, 팰리스전 1골, 그리고 웨스트햄전 1골. 그 골을 1골밖에 넣지 못하니까 4경기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승리가 1승밖에 없는 건 거죠. 게다가 2월달 들어서는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길 때 주앙 펠릭스가 넣었던 1골밖에 득점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달 이제 토트넘과의 마지막 경기까지도 골이 없다면 한 달 한 골로 끝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은 2월 이달의 골은 그러니까 펠릭스로 그 후보를 다 올려야 돼요. 첼시 이달의 골을 수상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비는 지금 현재 괜찮아요. 수비는 최근 6경기에서 그 3실점이 전부거든요. 수비는 괜찮은데 골을 못 넣는다. 거기다가 뭐 스털링 1골, 쿨리발리 1골, 하베르츠 1골, 필릭스 1골.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밈처럼 엄청나게 떠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투el볼만 이제 트위터만 올린 건데 모든 뭐 첼시 관련된 그 트위터들이 이걸 쫙 돌리던데 야 첼시 10경기에서 4골 넣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안필드에서 70분 만에 5골 넣더라. 결국 이게 첼시가 얼마나 극악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영국 전역에서 좀 비판하고 있는 논조다. 결국 이제
포터 감독이 이대로 계속 가도 되느냐? 네. 토트넘과의 라이벌전 지면은 솔직히 경질될 거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들이 점점 나오고 있어요. 네, 이미 뭐 첼시 감독은 역대 프리미어리그 최저 승률이죠. 29.4%요. 일단 보드진들은 계속 믿는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영국의 이제 베팅 업체들 같은 데서의 배당을 놓고 보면은 포터가 1위입니다. 예, 그 모에스보다도. 예, 모에스도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에스에 대해서도 보드진을 믿는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비슷한 보드진인 것 같은데.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그 보일리 구단주하고 에그발리 구단주가 이 토트넘과의 경기를 앞둔 훈련 현장에 또 방문을 했다고요. 근데 이 방문이 조금 의미심장하다. 이번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공동 구단주들도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첼시가 좀 희망적인 소식이 있다고요? 예, 뭐 그나마 캉테가 이제 복귀에 임박했다. 그래서 팀 훈련에도 합류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캉테가 올 시즌에 하필이면 마지막으로 뛴 경기가 토트넘과의 경기고 그때 진짜 잘했어. 그래서 여전히 캉테 건재하구나. 근데 그 경기에서 다치고 말았어요. 사실 그 경기 토트넘이 비길 경기가 아니었죠. 근데 정말 어렵게 약간 조금 오심도 나오면서 이제 무승부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였는데요. 예, 캉테가 그리고 심지어 재계약에도 근접했다고 맨로 기자가 기사를 올린 겁니다. 예, 그 캉테가 돌아오고 컨디션도 좋은 것 같다. 그리고 잘하면 선발 출전 어렵지만 뭐 벤치에 앉아서 뭔가 초반에라도 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토트넘은 이제 캉테와 상대할 때마다 힘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토트넘이 맨시티 킬러인데 첼시를 상대로는 굉장히 좀 고전을 많이 해왔어요. 예, 그러니까 공식대로 놓고 보면요. 토트넘이 그 첼시 상대로 최근 12경기 무승입니다. 예, 지금 첼시 기준으로 보자면 8승 4무 압도적인 우위를 첼시가 점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승리가 하나 있는 게 저거 승부차기거든요. 승부차기는 원래 공식 기록은 무승부로 표기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무리뉴 감독 있을 때 램파드 감독과 카라바오컵 대결이었죠. 그때도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그리고 프리미어리그로 놓고 보면요. 프리미어리그로도 이제 그 최근 8경기에서 첼시가 토트넘 상대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6승 2무인데 이게 통산 성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프리미어리그에서 33승 21무 7패. 토트넘이 이상하게 역대적으로도 왜냐면은 뭐 프리미어리그 초창기에는 토트넘이 더 나은 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항상 첼시만 만나면은 약해졌다. 그런 좀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뭐 이제 토트넘이 마지막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를 이긴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2018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도 그때 손흥민 선수가 엄청난 또 질주와 돌파를 보여주면서 또 골을 넣었던 기억도 있고. 그게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첼시 상대 마지막 골이기도 하죠. 뭐 그런 활약들이 있었는데 어찌됐거나 말씀하신 대로 사실 토트넘의 뭐 최근 황금기를 손케 듀오가 또 이끌고 있고 실제로 두 선수 합쳐서 거의 뭐 이제 300골 가까이를 프리미어리그에서 넣었는데 이 두 선수가 모두 나란히 첼시를 상대로만 좀 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항상 이런 거 저희가 준비할 때마다 맞대결 시 득점 기록에 손케가 항상 상위권에 있거든요. 최상위권에 1, 2위 막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만큼은 없다. 재밌는 게 저희가 이제 토트넘과 웨스트햄의 경기 분석할 때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가 이제 나와서 손흥민을 좀 쉬게 하고 히샬리송을 좀 써서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재밌게도 첼시의 레전드로 토트넘전 역대 최다골을 넣은 분이에요. 12골 넣은 거죠. 첼시의 마음에서 손흥민 좀 빼줘.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어쨌건 그 케인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만 놓고 보면은 첼시 상대로 15경기 5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의 3경기당 1골밖에 못 넣은 거니까 첼시를 상대로는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손흥민 선수가 더 약했어요. 손흥민 선수 첼시 상대로 13경기 2골이 전부거든요. 이게 그 토트넘이 첼시 상대로 유난히 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인 거죠. 실제로 이제 토트넘에서 지금 케인 선수와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테디 셰링엄의 득점 기록을 넘어섰는데 오히려 토트넘 선수 중에 첼시를 상대로 가장 많이 넣은 골을 기록은 여전히 테디 셰링엄이 지키고 있다. 케인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 활약해서 이런 기록을 좀 깼으면 하는 또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손흥민 선수의 기록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린 대로 그래도 입단 초기에 오히려 첼시를 상대로 좀 강한 모습 보였었어요. 데뷔 시즌부터 골을 넣었었고요. 심지어 저 데뷔 시즌이 손흥민 선수한테 역대 커리어 가장 안 좋았던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2018-19 시즌 전반기 때 이제 골을 기록을 했었죠. 하지만 이후 프리미어리그에서 6경기 연속 골이 없고요. 공식 대회까지 합치면 8경기 연속 골이 없습니다. 뭐 게다가 퇴장을 당했던 좀 아쉬운 기억도 있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마지막 골을 또 안방에서 첼시 상대로 기록했다는 점으로 돌아보면은 이번 경기 그때 좀 5년 전에 예. 좋은 기억을 살렸으면 하는데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골 넣었을 때 승리했었다라는 거. 예.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골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골이 터지고 승리한다면 또 그 좋은 기록이 이어질 수 있겠는데요. 일단 양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부상자가 좀 많은 게 양 팀의 특징이기도 해요. 뭐 그러니까 토트넘은 추가적인 부상자는 없긴 한데요. 예. 그래도 여전히 부상 명단에 올랐던 요리스, 비수마, 벤탄쿠르, 세스뇽이 있고요. 벤탄쿠르는 일단 그 부이산 기자에 따르면은 우루과이에 예. 반월판 수술도 같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십자인대도 나갔고 반월상 연골판도 이제 날아가면서 조금 이제 무릎에 좀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예. 그러니까 복귀가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예. 혹은 선수 생명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는. 예, 약간 좀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긴 하고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벤탄쿠르가 또 많이 뛰는 스타일, 예. 그러면서 잘하는 선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상자들이 많이 복귀하고 있는 시점인 거죠. 예. 하지만 그런 와중에 아스필리쿠에타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안면 쪽에 당하면서 이제 뇌진탕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아스필리쿠에타는 결장할 예정입니다. 예, 수비 라인의 구심점이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아스필리쿠에타가 빠지는 부분들 첼시의 추가적인 그 문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일단 후스코어드닷컴의 예상 선발 명단을 보면 손흥민 선수를 또 명단에서 뺐어요. 뭐 그냥 후스코드는 지난 경기를 많이 기반을 해가지고 예상 라인업을 뽑다 보니까 이렇게 뽑은 것 같긴 한데요. 예. 예, 저는 뭐 벤 데이비스하고 레멜송 로얄은 선발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예. 지난 경기 때 재미를 봤었으니까요. 예. 저는 그 히샬리송 대신에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골도 넣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히샬리송이 잘했으면 모르겠지만 그 경기에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물론 그러니까 히샬리송은 도리어 손흥민 선수와 반대로 첼시한테 강한 선수긴 했었어요. 그렇죠. 에버튼 시절에. 하지만은 저는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히샬리송이 이제 후반전에 뭐 단주마나 뭐 다른 선수들과 함께 뭐 교체 자원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하베르츠, 펠릭스를 공격 조합으로 두고 역시 이제 오른쪽 윙백으로 리스 제임스가 뛸지 여부가 조금 변수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왼쪽 윙후 무드릭이 선발로 나올까? 왜냐면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우 티아고 실바가 선발로 나올까?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지난 경기에 선발 출전하지 않은 선수들이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일단 후스코드닷컴 리스 제임스의 선발 출전을 예상했고 또 그럴 수 있는 게 사실 이제 여기 예상 명단에서는 히샬리송을 냅뒀지만 전반기 토트넘 첼시 경기 당시에 손흥민 선수랑 리스 제임스 선수가 굉장히 자주 부딪혔고 실제로 그렇죠. 이전에도 토트넘 첼시 경기 할 때 리스 제임스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잘 괴롭혔었던 적이 있거든요. 지난 경기 때도 그 약간 조금 거칠게 다뤘죠. 원래 예. 리스 제임스 같은 경우는 스마트한 수비를 하는 선수잖아요. 하지만 예. 손흥민 선수 상대로는 일단 속도를 조금 견제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 손을 다른 경기들보다는 좀 많이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영리하게 수비를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뭐 교묘하게 뭐 뒤에서 때리기도 하고 잡아채기도 하고 신경전도 벌이고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경기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당시 투엘 감독이 아예 지시를 내렸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때는 시즌 초반이고 전 시즌에 득점왕이다 보니까 경계심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리스 제임스뿐 아니라 티아고 실바도 올라와서 같이 커버해주고 조르지뉴라든지 캉타 같은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으면 에워싸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본적으로 3명이 에워싸는 장면들이 많았던 거였죠. 특히 이제 전반 막판에 이 손흥민 선수가 특유의 질주를 할 때 이건 조금 리스 제임스가 무리한 수비를 하기도 했었어요. 잡아 끌었죠. 경고를 불사하고 솔직히 본인도 이거 경고감인 거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친 수비를 하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 캠이 그때 운영이 됐는데 하프라인에 손흥민 선수가 서 있는데 갑자기 그냥 와서 툭 치고 좀 괴롭히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일 때 많이 견제를 하긴 하죠. 근데 제임스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선수는 아닌데 유난히 더 그렇게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양 두 선수 사이에 좀 앙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사실 화제가 된 게 손흥민 선수가 영국 버버리 앰버서더잖아요. 영국 런던에서 버버리 행사가 있었는데 뭐 아시아 최고의 스타죠. 전지현 씨와 이제 함께 포즈를 취하고 사진도 찍고 또 전지현 씨가 손흥민 선수 사인 받고 고맙다고 하는 그게 화제가 됐었는데 서로 고맙다고 해서 인사하는 장면이었죠. 근데 거기에 리스 제임스가 있었다. 여러분들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몰랐어요. 리스 제임스가 너무 반가운 친구처럼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인사를 하고 껴안고 그런 장면들이죠. 즉 경기 중의 다툼은 경기에서 끝났고 그렇죠. 둘은 역시 뭐 세계적인 스타들답게 잘 지내고 있다. 어찌됐건 이번 경기도 리스 제임스가 나온다면 솔직히 좀 걱정되긴 해요. 이 선수가 솔직히 손흥민 선수를 막는 것뿐 아니라
경기력 자체가 공격력부터 득점력까지 그때 전반기도 골 넣었고 현재 첼시 최고의 선수 아닙니까? 사실 첼시 전술의 본체죠. 예. 예, 그러니까 공격도 다 하고 수비도 다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 제임스의 이제 역할이 상당히 큰데요. 근데 이제 첼시 입장에서 변수가 저는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난 경기에서 이제 리스 제임스와 티아고 실바와 그리고 카이 하베르츠랑 라임 스털링이랑 무드릭이 선발 출전하지 않았던 이유가 예. 그레엄 포터 감독이 얘기를 했거든요. 직접 그 메디컬 팀에서 출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예. 나올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라고 얘기했대요. 예. 이 얘기는 티아고 실바하고 리스 제임스의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일단 예.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티아고 실바와 제임스가 오른쪽을 맞죠. 그렇죠. 오른쪽 센터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장면에서도 함께 손흥민 선수를 맡고 있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선수들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냐면은 바디알실 그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티아고 실바 한번 빠지니까 예. 바로 흔들리더라고요. 예. 예, 뭐 그런 모습도 있는데다가 리스 제임스까지 만약에 혹시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면 아스필리쿠에타스 지금 부상으로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수비수가 없는데요. 예, 그러면? 그럼 대체할 수 있는 선수들이 없는데다가 거기다가 저는 메디컬 팀에 조언을 들을 만한 여유가 있나 싶은데요. 왜냐면은 그때 카이 하베르츠하고 스털링하고 무드릭하고 선발로 안 나왔다가 후반에 이들 넣었거든요. 예. 그러고 흐름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예. 기대 득점 그래프라던가 기대 위협 그래프라던가 전부 다 전반전에 밀리고 있다가 후반전에 크게 앞섰거든요. 예. 특히 하베르츠하고 스털링의 활약이 좋았었는데요. 득점 찬스 패스를 가장 많이 기록한 선수가 63분경에 들어온 하베르츠였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20분 남짓 뛰고 그러니까 30분 정도 뛰고 가장 많이 기록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득점 찬스 리시브를 가장 많이 한 선수가 후반전만 뛴 스털링이었다. 예. 물론 이제 예. 스털링 같은 경우에 이제 회복을 했고 아마 이번 경기 선발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제 회복이 됐기 때문에 뭐 하베르츠도 예. 그렇긴 한데요. 예. 예. 그런데 또 메디컬 팀에서 아직 위험해. 아직 출전시키면 안 돼. 이러는데 그걸 그대로 들으면은 예. 들어도 문제. 안 들어도 문제. 그렇죠. 왜냐면은 그 맨로 기자가 얘기했잖아요. 예. 그 보엘리 구단주가 포터 감독을 경지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협업이 잘 된다. 메디컬 팀의 조언을 잘 듣는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성적 괜히 챙기겠다고 메디컬 팀이 조언했는데 그냥 썼다가 또 결과라도 안 좋으면 이제 너를 지켜줄 이유가 없다. 네, 아니 말 안 듣네 하면서 경질시킬 그러니까요. 수 있고 네. 만약에 안 써서 패하면은 패했다고 경질시킬 수 이걸 있고 못 이기네. 이건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퇴양난의 예. 포터 감독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후스쿼드닷컴이 이제 승부 예측을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반등했다. 웨스트햄전 이겼고 특히 최근 홈 4경기 중에 3경기를 승리했는데 그 3승이 모두 무실점이었다. 네. 즉 홈에서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첼시는 반면에 이제 사우스햄튼전 패배 때문에 포터 감독의 압박감이 켜지고 있고 최근 14경기 승리가 2번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포터 감독의 개인적인 기록까지 소개를 해요. 네. 포터 개인은 첼시는 토트넘에 강할지 몰라도 토트넘을 상대로 7경기에서 4번 졌고 그중에 패배 중에 3경기가 원정이다. 즉 포터는 토트넘 원정에 약하다라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첼시가 최근 토트넘 상대 리그 원정 3연승 중이지만 지금의 첼시는 그 첼시가 아니다. 네. 경기력이 다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팀 토트넘에 유리하게 전개될 것이다라면서 그래도 1대0 승리 토트넘도 완전 회복한 건 아니니까 아슬아슬하게 이기지 않겠느냐. 8년 만에 네. 토트넘이 이길 것이다라고 전망한 것이고 또 유럽 주요 베팅업체 배당률을 보니까 그래도 이제 토트넘 승리가 좀 낮아요. 즉 네. 토트넘이 유리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홈이기 때문에. 예, 토트넘 홈승 2.53배, 무승부 3.32배, 첼시 승 2.87배니까 무승부 정도를 전망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상대 전적을 많이 그렇죠. 따진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도 첼시가 아무리 힘들 때도 토트넘 상대로는 패하지 않았었는데 예. 이번에도 그러면은 첼시도 상황 안 좋으니까 이기지 못할 거고 예. 토트넘도 이기지 못할 거고 무승부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는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근데 이게 그가 정말 예측이 힘든 게 예. 이런 라이벌전은 예. 대부분 상황이 안 좋은 팀들이 도리어 이기는 경우들이 많긴 하거든요. 예. 그거 생각하면은 첼시가 이것까지 밀려나면 안 되니까 뭐 이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은 그래도 흐름만 놓고 보면은 예. 이 경기는 토트넘이 이겨야죠. 예, 토트넘이 훨씬 더 지금 흐름상으로나 기세상으로나 네. 경기가 열리는 장소상으로나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나 득점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그리고 조금 경직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던 콘테 감독이 그래도 최소한
이번 경기까지는 없다라는 점에서 또 제가 경기 보니까 경기 중에 실제로 스텔리니 코치하고 메이슨 코치가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 감독캠 보니까. 그래서 네. 이게 실제로도 메이슨하고 스텔리니가 좀 그 브레인스토밍 잘하는구나. 네. 경기 중 대응력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에메르송 활용법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 후반전에 그 승부수를 던졌던 그 패스 있잖아요. 그 네. 호이비엘의 패스에 벤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이 합작해낸 그거는 미리 준비된 거라고 네. 했잖아. 근데 그런 거 그전까지 나오지 않았던 패턴이니까 네. 예, 확실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게다가 이번엔 주중 경기를 또 토트넘이 안 치렀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준비 시간이 있었다.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까지 토트넘이 좀 가져가면서 첼시가 이제 포터 감독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콘텐츠 강만 돌아가는 예. 어찌됐거나 이 경기 너무나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경기 지켜보고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디테일한 분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